음양고 오행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음양오행은 그냥 처음에 사주 공부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밤과 낮만 구분하면 음양은 알고, 오행은 그냥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주 공부가 진짜 있잖아요. 고급까지 딱 끝나고 나면 느껴지는 게 음양이 뭐지? 오행이 뭐지? 이런 어떤 생각이 다시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거 없이는 사주를 풀 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음양 오행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가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에 너무 오랫동안 빠지면 사주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단어 일종의 이제 어휘, 영어에서 어휘 보캐블러리 하는 거 거의 같다고 봐요.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서로 소통도 해보고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영어로 대화도 해보고 서로 간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전반적인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건데, 결국 나중에 뭘 느꼈냐면 어휘력이 부족하면 소통이 안 되더라 라는 생각을 들어오면 그 순간 다시 어휘를 찾듯이 똑같아요. 음양과 오행은 몰라도 사주 풀어요. 근데 풍부한 사주풀이가 되기 위해서는 음양 오행을 모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사주풀이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음양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음양은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낮이 음이고 밤이 양이다.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이 뭐고 양이 뭐고 생각나는 감,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음양에 대한, 음양은 너무 잘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남자, 그렇죠. 남자, 여자. 오케이. 그렇죠. 가장 흔한 부분들, 남자, 여자, 밤과 낮, 이런 부분 또 얘기해 보세요. 해와 달.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부분들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이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사주와 근접할 수 있는 음양 오행이 따로 있어요. 자, 음과 양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일단은 널찍한 개념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보는, 이걸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가로가 음일까요, 양일까요? 가로가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요. 그래요. 음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세로는 양이겠죠. 여기에 연결돼서 이게 C줄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날줄이라고요. 그죠? C줄, 날줄, 가로, 세로, 양의 개념이에요. 이 자체부터가. 이게 근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 당연히 그럼 여기에 곁들여서 위도와 경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위도죠. 그죠? 그죠? 이게 경도죠. 이건 시간, 이건 공간이죠. 그죠? 여기서 이 두 개 가지고 음양의 개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주 푸는데 굉장히, 저가 사주 풀이 하는데 굉장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자, 제가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사주와 연관성 얘기하면, 이게 공간이라고 그랬죠? 공간. 이게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천간은, 제가 맨날 한 얘기가 너무 알 거예요. 천간은 시간이죠. 그죠? 지지는 공간입니다. 아시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오행 중에서 목과 금은 음이고요. 그 다음에 수화는
양입니다. 양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할 때 우는, 그러니까 이 언어도 거의 보면 이 음양으로 된 게 많아요. 명, 아민이, 우, 준이. 이게, 그러니까 명사들을 가만히 보면, 두 자로 되어 있는 명사를 보면요. 거의 다 뭐냐, 양의 기운으로 두 개 합쳐진 언어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요. 일단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와 주도, 말하자면, 우는 음이고요. 주는, 요거 양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난조습에서, 자, 한난조습에서 조습은 음이고요. 조습이 음이고요. 한나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물질과 정신. 물질은 음이겠어요? 양이겠어요? 자, 물질과 정신이 있죠. 물질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물질과 정신에서 물질과 정신의 음양 구분해 보세요. 물질이 양일 것 같아요. 양일 것 같아요. 물질이 양. 물질이 양, 정신이 음. 네. 정신이 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물질이 뭐요? 양. 왜 양일까요? 왜 물질이 양이라 보이니까? 보이니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건데. 만질 수 있는 거는 음입니다. 양의 기운은 하나의 기적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에서 정신이 양이고요. 물질이 음이에요. 그 현상과 본질은요? 본질과 현상과 본질은 양 구분 한번 해보세요. 본질이 양. 현상은 그것도 반대입니다. 본질은 음이에요. 본질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본질. 음이라는 건 그 안에서 본질적 개념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자는 껍데기이고, 이게 일찍이 말하자면 양이라는 건 껍데기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껍데기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고양과 타양은 어떤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양이 본질. 그래, 고양이 본질인 거예요. 타양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은 음에 속하는 것이고요. 음의 본질인 거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또 뭐냐면 직업이라는 게 있죠. 직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게 있고, 직장이 들어가서 맡은 업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직장이나 직업은 업무나 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나 부서에 비해서 직업과 직장은 구분하면, 이게 또 음양으로 구분하면 직업과 직장은 음이다. 업무나 부서는 양이다. 왜냐하면 업무나 부서라는 것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변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본질은 직업이라는 자체, 직장이라는 자체는 물론 바뀔 수 있지만 그 음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업무나 부서는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일단 그래서 본질은 직업과 직장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음이고, 업무나 부서는 양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주에서 궁과 성이 있죠. 궁.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어떤 사주 8글자 자리 차지하는 자리, 8글자 자리, 월가는 아버지 자리, 월지는 어머니 자리, 일지는 부부성, 일가는 나, 이렇게 자꾸 그게 자리궁자를 써서 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궁은 뭐다? 그 궁은 음이고, 성은 양이다. 이거 알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2신살과 12운성, 이거 참 중요하죠. 제가 이 12신살과 12운성 요 부분,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12신살은 음입니다. 12운성은 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12신성과 12신살을 볼 때 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이거 보면서 잠깐 보면요. 자, 12신사를 보는 관점과 12운송을 보는 관점이 지금 제 커서 보이죠? 커서 보이죠? 네. 네네. 자, 일단은 기토가 아래를 향해서 기토가 진토를 보고 기토가 축토를 보고 기토가 묘목을 보고 기토가 오화를 본다. 이게 이제 이 어떤 거예요? 자꾸 상하로 내려오죠. 상하죠. 그죠? 상하죠, 이게? 이게 12신살이, 그러니까 12운성이니까 상하는 양의 개념인 거고요. 그죠? 기토가 이 아래로 내다보고 위 아래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이게 이제 12운성을 보는 관점이죠. 이게 약간 얘기한 상하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게, 그죠? 날줄, 세로, 경도, 시간, 이런 개념적 개념이 바로 이제 12운성 개념이고, 진토가 축토를 보고 진토가 묘목을 보고 진토가 오화를 본다. 이건 뭐예요? 이게 가로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12신살이죠. 이게 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 12신살로 얘기할 때 제가 가끔 뭐라고 그래요? 전생을 가끔 얘기하죠. 그죠? 그죠? 제가 얘기했죠. 본질을 얘기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C줄의 개념은 음이라는 개념은 제가 전생도 자꾸 가끔 들먹이고, 물질적인 것도 가끔 들먹이면서도 또 뭐냐면, 본질을 얘기하죠. 본질적으로 이 사정은 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그러죠? 네. 그리고 직업과 직장의 개념에서 직업과 직장에서 본질적 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이 사주가 가야 될 직업적인, 직장적인 개념은 어디에 놓여 있더라? C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볼 때, 직업적 환경을 볼 때 12신사를 보지 않고서 그냥 십성으로 어떤 여기가 편제니까 뭐 사업한다. 이런 얘기는 극히 현상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직업적 부분을 근거를 유추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사주 보면서 자꾸 오발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더라. 거기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12운성으로 보는 관점은 어떤 거 현실적인 부분, 그냥 업무나 부서적인 관점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할 때 제가 절대 이걸로써 12운성으로서 건드리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12운성적으로 직업을 잡아내는 것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항상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가 바닥 저 밑바닥에 드러나 있는, 멀리서 있는 그거를 갈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가슴 이렇게 밑바닥이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는 그 기운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밑바닥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끌어당겨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사주를 보면 달라요. 그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를 12운성과 12신사를 보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잡아내는 근거가 바로 여기 좀 누구시지? 음양에 있다. 음양에 있더라. 지금까지 한 얘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1시간으로도 부족해요. 부족한데, 근데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 사주를 보는데 핵심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큰 아웃라인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숲을 먼저 보면서 점점 좁혀가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숲을 보는 능력이 바로 음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담을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낱낱이 다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정리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워서 이거 적은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사주에서 큰 아웃라인을 그리지 못하면 결국 그 한 나무에 빠져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 하게 되더라. 요 부분이 음양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웃라인을 그리는데 가장 중심, 핵심이고, 최종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게 바로 12운성과 12신살이더라. 그래서 12운성과 12신살이 그 정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사주학이고, 그 사주학에서 12신살을 제대로 깨뚫고 완벽하게 그냥말로 파헤친 분이 박일우 선생님만한 분이 안 계셨고, 천간과 지지를 깨우치신 분이 자담 김현 선생님의 천지통보만큼 깨우친 분이 이 사주학 전체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제 말을 믿어도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말을 끝까지, 그러니까 제 말을 한든 믿든 말든 이 말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검증해 나가 보십시오. 검증이라는 과정은 다른 선생님한테도 배워보고, 어디 책을 좀 통해서도 익혀보고, 제가 과연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해 나가 보시고, 일단은 무조건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음양 이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이 이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주학 공부는 요원하다.